아, 다음 보면 이제 여기 제목은 우주의 운행은 거대한 교향곡. 교향곡이라는 건 심포니죠. 심포니는 이 포니는 소리고 심은 함께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하면 세계는 어떤 수로 돼 있어요. 수. 근데 그 수가 어떤 조화 법칙에 따라서 조합이 잘 되면 질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정리되고. 이런 관점은 향후 플라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플라톤 하면 그 이데아 같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데아 하면 사실 핵심이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수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별했는데 홀수는 한 개, 하나고, 오른쪽이고, 남쪽이고, 고정돼 있고, 직선이고, 빗이고, 선이고, 정방향이고. 짝수, 무한하고, 많고, 왼쪽 여, 움직임, 곡선, 어둠, 앞, 구형. 그래서 홀수가 더 좋고, 약간 짝수는 나쁜 걸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어떤 성격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은 점, 2는 선, 3은 면, 4는 입체,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음악의 3요소, 멜로디, 리듬, 화성도 이거는 맞죠. 수학적 비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화음은 수학의 배열이 잘 이루어진 거고 불협화음은 그 배열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데 사실 이제 음악이 사실은 화음과 불협화음의 긴장감을 조율하는 게 사실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불협화음은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은 요즘 곡들은 불협화음을 통해서 그 긴장감을 만들고 어떻게 잘 해소하거나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좋은 곡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런 막에서 그는 우주를 거대한 음악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천체가 음악적 조화로 운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음악적으로 조화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톨킨 아세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그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책이 시마릴리온이라는 요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의 장의 프리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책인데 거기서도 세계의 창조 자체를 하나의 음악이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톨키엔은 신화부터 뭐 철학, 그다음에 북유럽에 대한 그 신화, 그다음에 사가 이야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늘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질서가 있죠. 근데 이 운동은 아주 질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체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도 어쩌면 음악의 리듬에 비결될 수도 있겠죠. 음악은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이다라고 피타고라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이유는 우주의 수학적 질서에 나도 모르는 새 마음에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 질서가 만들어낸 음악을 우리가 만드는 그 음악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우주의 수학적 질서를 직접 느끼는 건 어렵지만 음악을 통해 우주의 공정한 질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그래서 영화 감독을 맡은 게 한스 짐머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음악 작곡가, 영화 그 음악 그 감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유명한 노래가 그 음악이 있는데 그 과간투환이라는 블랙홀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블랙홀을 와 했을 때 나오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주를 설명할 때
쓰는 음악이 있는데 이 영화에 한스 지머의 음악이 빠지면 그 우주가 주는 그 광대함, 그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그 어떤 엄청난 천체 운동이 그 축소된 게 어떤 음악에 주는 웅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피타고라스는 영원히 맑은 시인은 계절의 소리는 물론 달과 별의 소리도 들을 수 시인은요. 그죠?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음악을 듣기 위해 영혼을 정화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주가 음악이 안 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들리는데 만물은 이제 유전한다. 아까 이제 그 탈레스와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이 우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우주라고 봤어요. 움직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봤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게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유전하는 건 흐르면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강물처럼.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여기는 이제 연도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이 다수결로 친구와 도시에 쫓겨나자 민주주의의 원리를 에 강한 반감을 품게 된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볼 때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어요. 도편 추방제는 인기가 너무 많으면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쫓아내야 돼요. 다수결로.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받게 되고 세상과 단절한 채 평생 고독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를 이제 우는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모든 사물의 근원은 아까 그 물과 숫자와 달리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자연 철학자들과 달리 만물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을 수 없다.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한 번 그러니까 물에 여러분 발을 한 번 담그면 또 담그면 같은 물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 끊임없이 이 사물들은 변화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만물은 불이 교환된 사물이고 불은 만물의 교환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과 만물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환이란 말은 사물이 계속 변화해도 궁극적으로는 득과 실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만큼 있으면 사물이 있으면 불이 요만큼 해서 이렇게 사물이 만들어지고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불과 사물은 그러니까 지금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에너지는 사물로 바뀔 수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양만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불에 탄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로 변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 사고를 대입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물은 불로 변하기 이전에 에너지 총량과 불에 탄 이후에 에너지 총량이 같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철학자는 삶과 죽음, 깨어 있음과 잠자는 것, 그리고 청춘과 노인은 똑같다. 뭐냐면 이걸 다 불로 바꾸고 그 에너지 양을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투쟁이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고 하는 데서 갈등하고 다른 게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은 변화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투쟁의 원리이기도 하다. 불은 다른 것을 태워 없애야 생존할 수 먹어 삼켜야 되죠. 불은 어떤 물질을 태우려고 하고 그 물질은 타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듯 불과 물은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모든 분야 변화는 투쟁의 산물이다. 그래서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고 다툼은 정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 그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은 변증법을 체계한 해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끝에 배우게 되는데 해결은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정하고 반. 원래 정 있던 것과 그에 반대하는 것이 싸우게 되면 뭘로 가요? 이 투쟁의 결과는 그것이 합의라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끊임없이 투쟁해서 세상의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 세계를 가 있잖아요, 세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조그만 인간이 이 커다란 지구라는 행성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지금은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인류세라고 해요. 옛날엔 무슨 새, 무슨 새 해서 어떤 지구의 그 어떤 연대기적 그 단계를 설명할 때 새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인류세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크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온난화고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겔이 봤을 때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 근데 이때 해겔이 살던 데는 처음으로 기계가 하늘을 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 기구라고 하죠. 열기구 같은 걸 본 거예요. 아, 인간이 머리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구를 만들었더니 새밖에 못했던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해주고 인간이 머리에 갖고 있는 것들로 이 관념이죠. 세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계를 자기 걸로 만드는 방식을 이 사람은 이제 변증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인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돌고 돈다는 영원 회귀를 주장한 니체도 헤라클레스도 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어려운데 영원 회귀래서요. 끊임없이 어떤 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꾸 똑같은 게 반복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루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은 선택해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하던 것 때문에 그냥 계속 하루가 똑같이 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니체는 영원 회귀를 새로운 것이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이건 나중에 니체 할 때 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좀 길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모든 사물의 근원은 뭐 물과 뭐 그 숫자나 혹은 불인다에 어 그 그리고 일단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은 정신일까 물질일까? 그래서 원자론에 따르면 모든 사물이 더 나눌 수 없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던 학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 불, 물 하면 이제 정신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세상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원자론이죠. 요즘에 현대 원자론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대 원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고대 그리스의 레우키포스와 이 사람이 더 잘 알죠.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16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근대 과학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근데 요 아까 아낙사고라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최초의 철학자는 아낙사고라스인데요. 어 아낙사고라스는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정치가 페리클리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테네가 민주정의 정점에 있을 때의 정치가가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니까
이 사람도 아테네에서 아주 중요한 가문이나 입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은 붉고 뜨거운 돌이고 달은 그냥 흙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불경죄로 고발을 당했다. 왜 했냐 하면 신화에선 태양과 달은 이 하나의 신이었죠. 는 감옥에 갇히지만 페리클레스가 도와주죠. 아낙사고라스는 돈을 막 썼나 봐요. 그래서 돈에도 관심이 없고 막 돈도 막 나눠주기도 했죠. 친척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가 세상 일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무사태평하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이런 철학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스타인이라는 아,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유럽에서 제일 부자 가문이에요. 그 당시에 철강 회사였는데 오스트리아에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전쟁에도 갔다가 예, 철학자가 되긴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낙스나 고락스는 뭐 이런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유자역하게 자연 탐구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을 철학사의 가운데 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모크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물질에 뒀다면 그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머리카락이 아닌 것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생겨나고 고기가 아닌 것부터 고기가 생겨나는가? 송아지 보면 알죠. 풀만 먹는데도 막 살이 커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래서 아낙소고라스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각각 연소를 스페르마타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사물의 생성이란 씨앗의 조합이고 사물의 소멸이란 씨앗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은 조합은 무엇이 주재하는가? 그러니까 씨앗이 여러 개 막 해서 이게 합쳐지면 생명이 되고 이게 이제 흩어지면 죽는 거라고 했는데 이 조합은 누가 하느냐? 무수한 씨앗들의 조합은 누스인데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는데 아이고 누스라고 쓰는데 예 여기 있죠 누스는 이게 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섭리가 생명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뉴스 즉 정신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지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낙스고라스가 뉴스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해서 그를 술 취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맨정신인 사람으로 칭찬했다. 저희가 배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모든 그 영역을 다 한번 거치고 그것을 하나의 학문적으로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했던 건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너 아낙사고라스 넌 좀 대단해 인정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테네에서 무시당한 위대한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인데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인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처럼 말이 많고 반박을 즐기는 배울 사람에게는 배울 만한 게 없다고 반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나 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죠. 많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도 데모크리토스를 쓰질 않았어요. 데모크리토스는 그리스 북쪽의 트리키아의 아브레데아 출신인데 어딘지 저도 잘 몰라요. 당 아테네는 모든 멍청이는 아브레데 출신이라고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좀 무시당하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플라톤이 뭐 이런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나?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뭐 소크라테스를 비난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전해져 있으나 데모크리토스의 저서는 거의 소실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글은 남아 있느냐? 아니에요. 다 안 남아 있고 대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책 안에 조금 있거나 하는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좀 모아놓은 거에 조금 남아 있지 파편으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아까
아, 아까가 이제 그 어떤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최초의 유물론자는 아까 얘기했죠. 원자론의 데모크리토스고, 그러니까 사물의 근원을 철저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페르사의 왕이 되느니 사물의 원형의 원인을 연구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배부른 돼지보다 뭐 철학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데모크레스는 아나크스고레스와 달리 세계 배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 뭐냐면 원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지금도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있다, 아니다. 정신은 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창발한다고 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머지라고 하는데요. 요 물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 안에서 올라오는 만들어지는 거지 정신이라고 독립적으로 얘기할 만한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슷하죠. 옛날에 식이나 데모크리투스에 의하면 만물의 근원은 원자와 허공이다. 그죠? 히라보로는 더는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하면 영어 단어 뭐죠? individual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것을 개인이라고 부르고요. 탐이라는 말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는 못한다는 거여서 그래서 아톰이라고 하고 되고 영어는 ato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눌 수 없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조합과 분열로 모든 존재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속성이 제각각 다른 것 역시 조합된 원자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영혼도 원자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물질의 원자보다 더 미세할 뿐이다.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는 불의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이 원자는 우주 내에 매우 폭넓게 있고, 물체는 차이가 있으나 불의 원자는 어느 정도 다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크리스는 신도 역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오래 살지만 불멸의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는 현상을 원자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자가 어떻게 최초의 운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아리스토텔레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원래 뭐 아르케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원. 설명을 했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까 되게 얘기했죠. 엄청나게 부자인 였단 하지만 재산을 다 버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침묵하는 게 좋다. 이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철학이 말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됐죠.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언어 바깥에 있는 거는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면 이 신은 누가 창조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침묵한 것은 불성실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과학적 태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핵심, 이게 더 중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 주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텔레스와 달리 데모크리스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어떤 목적인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목적인은 뭐냐면 원인을 요렇게 나중에 할 테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목적인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목적을 위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미래에 있지만 현재에 있는 것을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같요 되는데 근데 데모크라스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사회 관계에서는 이 개념을 도입할 수 있어요. 예컨대 어머니가 막 힘들게 해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근데 목적은 가족들에게 맛있게 먹었으면 하고 하는 건데 자연에는 이런 목적인이 있을 수가
없다 혹은 뭐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모크라트는 쾌락주의자와 연결이 되는데 데모크라트계 인간의 죽음은 원죄 흩어짐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회 사후 세계 이런 거 없겠죠. 그래서 최상의 가치는 태어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상태, 아타락시아, 유동심,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희망은 공포와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아타락시아에 도착해요. 그다음에 정열적인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뭐 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유만을 갈망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체하에서는 가난이 전제구주의 체하보다 번영보다 낫다. 이것이 자유가 노예 상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숙명론이에요. 그 원자로는. 왜냐하면 원자의 움직임이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그 기원을 탐구했던 서양 철학에 처음 등장한 철학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였죠? 이 사람들은 세계의 근원을 뭐 물, 불, 뭐 원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려고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 움직인다 이런 걸로 구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옛날 오래된 고리적의 사고 사유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어, 그 나중에 철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더 보고 단순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암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